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근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R&D 예산 조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허울 좋은 단어로만 포장된 운영 철학으로 그 방향성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 R&D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R&D 예산 편성 관한 논의로 좀 좁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의 R&D 예산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성과관리와 부정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지난해 R&D 예산 조정도 이러한 취지에서 실행된 것이라 봐도 무방할지요. 정부의 이번 R&D 예산 조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간에 그 R&D 예산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제 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근본 원인으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구조조정해서 혁신 R&D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 초기에도 R&D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 R&D 예산을 연평균 3.7% 2026년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산 확대 기조를 당초에는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과제 나눠 먹기 외에도 그간에 누적된 그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좀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정부 R&D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이제 구조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R&D 예산 배분 조정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연도에 그 실제 예산 소요 규모라든지 정책적 우선순위 또는 이제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제점은 이러한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한 변화가 크게 결국 일어난 것인데 최근까지 과학기술계가 이를 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23년 3월에 나온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까지 예산 확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3개월 후인 작년 6월 말에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과기부는 유관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장관께서는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하는 게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뭐 오해가 있는데요. 그 5일 만에 그 재편성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비록 그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 또 우리 직원들이 모두 그 합심하고 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재편성된 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23년 8월 R&D 분야 예산 5조 2천억을 삭감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 삭감이 2.5조 규모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질은 예상하기 힘든 급격한 변화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과학기술계의 연구 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는지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좀 군사를 빼고 근육을 붙여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예측 가능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좀 더 안타까운 지점도 있습니다. 사실 최종 예산안 발표 한 달 전에 2023년 7월 1차관과 장관님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달 뒤에 수조 원이 넘는 예산 조정 소식을 마주한 과학기술계가 충격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이제 기억이 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는 좀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지목한 예산 조정의 근거는 예산 나눠먹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례 제시는 예산안 조정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마저도 실제 사례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예시에 가까운 자료입니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이 자료만 보고서는 그 수조 원의 예산 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나눠먹기 관련 부조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이제 언론에도 여러 번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 내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부정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여러 나왔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국회에도 제출을 하고 언론에서도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그동안 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투명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게 이제 부족해서 일어나는 연구비의 어떤 비효율성, 사용의 비효율성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도를 지금 함께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회 중심으로 큰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이 이렇게 두루 참여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R&D 비효율 조정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나눠먹기로 인해 약 1,200억 원 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200억 원 조정액과 수조 원의 조정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 주셨겠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간극에 대해서. 예,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그 현장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참 뭐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결코 작지 않더라라는 얘기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도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그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그 아이리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그 연구 책임자의 예산이 그 전체 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그 연구비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좀 주요 항목별로 예산이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의 그 투명성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 네, 투명성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계 당사자들하고 그리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이 선제되었어야 하고 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한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건폭 집단하고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환수 등의 개혁 과제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수행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국민들께서 이미 두 집단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셨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번 R&D 예산 조정은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또한 제시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일괄 삭감이라는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 수술식의 접근 방법이
먼저 선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원칙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뭐 방법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뭐 소위 말해서 군살 빼기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선량한 또 기업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노력 꼭 당부드리고요. 사실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87.1%가 전업제 학생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생활비를 인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 역시 연구생 당시에 그러했고요.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감축, 모집 정원 감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간 이공계 인재 유출 대응이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 나눈 여러 상황들이 작용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좀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 표준연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출근 횟수를 줄이라 이렇게 통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산 조정 이후 국가 인재가 마음 놓고 연구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진 그런 부작용에 대해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시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그런 소위 인건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었고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방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의 그 인건비는 주로 기초 연구 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 연구 사업만 봤을 때 예산이 전년 대비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현재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를 이게 이제 그 차지하는 비중을 좀 이제 높일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나아가서 대학이나 또는 이제 그 기관에서 출연연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풀링제를 좀 개선을 해서 풀링제를 통해서 좀 그런 인건비 사각지대도 좀 없애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연구생활 장려금, 이제 스타이픈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기본적으로 좀 학생들이 정말 안심하고 학업에 또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이펜드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여쭙겠는데요. 그 전에 일단 국가연구 구조 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나눠먹기의 기반이 되었던 국가연구 구조 혁신이 동반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이 국가연구 구조 혁신 측면에서 이 노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신 대표적인 어떤 조치들이 몇 가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연구 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킬러워드를 넣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그 체계를 만들어가고 또 이제 또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그런 국민들께 보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공개를 하고 또 출연연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출연연 연구원들이 고민해왔던 부분이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 그게 이제 PBS라는 그런 이제 과제 기반으로 인건비를 하는 그런 게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과제들을 많이 이제 수주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그 과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어서 파편화된 과제를 크게 이제 만들어가고 그리고 글로벌 뭐 탑티어 이런 연구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또는 이제 출연연 내에서 뭐 또 연구소에서 이렇게 뭔가 좀 제대로 된 과제를 수탁을 해서 그 과제에서
연구원들이 자기의 인건비를 100%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런 이제 파편화된 과제도 좀 줄이고 국가의 임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제도적으로 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또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잘 돼서 도와주셔서 그게 또 빠졌고, 그래서 이제 연구 출연연에서 굉장히 뭐랄까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요. 또 뭐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또 자율성을 가지고 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체제로 좀 바꾸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 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또 진행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타이펜드 제도 관련해서요. 대통령께서 이번 예산 조정 이후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생활 장학금 스타이펜드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저 역시 이 취지에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타이펜드가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상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법안 준비 중이니까 과기부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연구원이 이제 행정 업무에 매몰되지 않도록 행정 인력 지원도 강화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연구자들이 연구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실험 테크니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데 테크니컬 서포팅 그룹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장관 하기 전에 이제 그 기관장을 했고요. 연구 시설의 기관장을 했고 그런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말씀에 이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출연연의 어떤 그 핵심 연구 시설에 대해서 연구 시설 장비를 이제 좀 집적을 해서 전담 인력을 붙여야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제대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전자현미경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장비가 사실 관련돼서 한 100억대가 넘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장비의 성능을 최대로 활용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이제 학생들이 실험 자체를 하기보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진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전문 테크니션 양성에도 꼭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주신 PBS 제도 답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질문도 관련 사항을 들었으니까 꼭 잘 챙겨봐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존경하는 장관님 오늘 진심 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실 대정부 질문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기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세히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연구원 시절 저는 한 번의 측정을 위해 나노미터 두께의 시편을 며칠 밤을 고생하며 갈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오차도 결과값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력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정을 정교화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R&D 혁신은 물론 3대 개혁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진심이었던 정부를 넘어서서 이러한 진심을 국민께 정교한 실력으로 보여준 정부로 기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버린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만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각 부처의 리더들이 갖는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 일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연구자 여러분,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의 질의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해량해 주십시오. 그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는 젊은 의원의 혈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